오피스텔에서 이제 절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금 500만 원 넘게가 무려 없어졌는데 이 범인이 누구인지 범인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땀 한 방울로 범인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 소개해드리기 전에 영화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영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2죠? 제가 미션 임파서블은 전 시즌을 다 봤는데 워낙 좋아했고 3번씩 봤습니다. 2에서 상당히 젊었어요, 톰 크루즈가. 지금 바닥에 있는 무게감지 센서, 이 내용도 제가 다 기억해요. 무게감지 센서, 그리고 소리 센서, 울리면 비상벨이 울리게 돼 있는데 지금 톰 크루즈가 위에서 밧줄 메고 내려와서 프로피 디스켓을 지금 꺼내가야 되는데 저 땀 한 방울이 안경을 타고 내려왔는데 바닥에 안 닿게 손바닥으로 잡으면서 톰 크루즈가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영화 더 보고 싶은데 이 사건의 전말이 바로 영화와 닮아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했던 38살 남성이요. 아래층 사무실에 출입하는 직원의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싹 훔쳐본 거예요. 저 직원이 몇 번을 누른다. 근데 이 남성이 시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비밀번호 5837 샵. 이거를 뒤에서 보고 기억했던 거예요. 5837 샵. 5837 샵. 그래서 비밀번호를 익혀서 빈 사무실에 침입을 합니다. 이 사무실에서 503만 원을 훔칩니다. 결국 이 남성은요, 완벽 범죄를 꾸몄지만 땀 한 방울 때문에 덜미가 잡혔어요. 경찰이 현장 감식을 통해서 A씨가 캐비넷을 열다가 흘린 그 땀 한 방울을 기가 막히게 이게 또 채취를 해서 DNA를 확보해서 대조해서 윗집 사는 남성을 특정해서 실시간 위치 추적 끝에 검거를 했다. 이미 미션 임파서블은 여기서 있었군요. 김진 앵커가 이게 돌직구에서 브리핑할 때 보면 아주 리얼하고 현장감 있게 이렇게 토크를 하니까 저도 패널이면서도 저도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죠.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운대 경찰서 이창훈 강력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범인들은 정말 한 방울의 땀도 조심해야 될 지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 수사예요. DNA 관련한 이제 그 시료법이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4월 13일이면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4월 13일이면 그렇게 더운 날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이 날짜를 이제 주말에 왜 잡았냐면 이 아래층, 10층에 사는 이 범인인데 9층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서 출근할 때 아침 그 시간에 비밀번호가 뭘까라고 하면서 외환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척하면서 눈여겨봅니다. 눈썰미는 있네요. 네. 찰나의 순간에. 그리고 또 10층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몇 번을 누르는 손가락 모양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도 다 나름대로 이 역량이 있어야 도둑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주말에 출근 안 하는 걸 알고 들어가서 바로 사장실 책상에서 503만 원 훔쳐냅니다. 그런데 이걸 곧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보니까 뭐 사장님의 비자금인지는 모르겠지만 503만 원이 몽땅 없어졌어요, 현금이. 그건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위험한 이제 전 추측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사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침입 흔적도 없고 내부 직원 소행이야. 내가 범인을 잡아야지. 누군가 우리 내부 직원의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침입 흔적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주말에 출근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며칠 있다가 뭘 발견하냐면 특정 공구로 캐비닛하고 그다음에 이 손 근거를 소위 자르는 이런 형태가 발견이 돼서 그때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출석을 해가지고 쭉 현장 서치를 하는데 캐비넷을 만진 흔적을 보고 치밀하게 채집을 하죠. 거기에 어떤 그 땀 한 방울이 똑 떨어져 있는 그 흔적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해당 경찰 수사관이 그걸 딱 본 거군요. 그 채집을 해가지고 DNA 시료를 채집을 해서 의뢰를 했는데 특정이 됐는데 무조건 특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구속된 사안 같은 경우 요즘 DNA 시료를 채취를 하는데 짧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12층 강간범이 8층에 있는 여성을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를 하는데 그 피해자 여성의 신체에서 이 DNA 시료를 채집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타액을. 결국 범인을 체포한 사건인데 지금은 정말 진화된 이런 과학 수사 또 치밀한 수사가 빛을 발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손소 변호사님, 이 범인이
첫 번째는 성공을 했는데 다음 날에 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 도구를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그런 절단용 공구를 써서 금고를 결국 열고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번에 구속이 된 상황에서 단순 절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을 해서 절도를 하면 예.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들어갈 때 문을 그냥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누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이건 또 특수절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이 이제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땀 한 방울로 범인을 잡은 사건까지 풀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